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제가 제이를 항상 캥거루족처럼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시장순댓국 여사장님도 그 공무원 합격한 따님을 여전히 캥거루족으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2010년부터 요양병원이든 그 대학교 병원 이런데 고려대병원부터 많이 돌아다니고 임상에서 환자들 돌보게 됐는데도 그런 와중에도 많이 느낀 게 자기 노후는 자기가 대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식이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시키면 돼요. 근데 그 자식이 예를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국립대 석사학이라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최우선 사항으로 취득했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할 줄 알고 세상은 급변하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랬지만 지금은 10년이 뭡니까? 정말 매년 변합니다. 그런 식인데 옛날에 그런 자기가 배웠던 그런 학문으로 이런 새 시대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공부한다고 유튜브로 자료조사하고 연구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그 계약직 공무원에서도 관료제 사회의 민폐인 폐단인 그런 민간이 그 조선의 향리처럼 부서 이전 안 하는 장점 이걸로 해서 아예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정규직 공무원을 가스라이팅하고 완전히 그냥 민노총이 쓰는 그 크레인 노동자 채우듯이 자기 인맥을 채우려는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계약직 공무원이든 채우려는 그런 게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민간 근로자 이런 거 임명권 같은 게 있어버리면은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게. 근데
구청이라든지 그 이상급들은 인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외압이 오더라도 과학적 합리적으로 인재를 적지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외압이 덜 들어오죠. 그런 데서 공정하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관료제가 비합리적인 걸로 가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님이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뭐 시장직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가 변화된 능통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머리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제이한테도 맨날 20대 때도 얘기했어요. 걔가 돈을 우상숭배해서 대기업 가서 억대 연봉한다고 S1, S2, S3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거만 보고 있을 때 저는 야 최소한 국립대 가서 석사는 따서 연구머리가 돼야지 공학 인증이 돼야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걔는 아예 그 가치를 모르더니 어젠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술사 공부하려니까 기술사 시험 문제가 다 연구거든요. 대부분 이런 거에 대해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냐, 정책이 어떠냐 이런 게 다 기술사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술사 정책 뭐 이러면서 그런 기술사 그런 월간지 이런 거 보면서 공부들 하는 게 그게 기술사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20대에 해놓은 그런 서울과기대 국립대 석사 메리트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해보려고 국립대 이렇게 알아보니까 스펙이 너무 높아. 학부 때부터 1학년부터 된 애들이 거의 뭐 4.5 만점에 4.5 맞는 애들이 연구소 받아주고 그 연구소 경력으로 해가지고 저는 1학년부터 갔거든요. 학점 1학년 때는 좀 좋은 편이었으니까. 하여튼 제가 주경야독해서 그랬지만 연구소는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립대 이런데 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계약직 공무원 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채용돼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직사회에 거의 10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으로도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국립대 연구소에서 그것도 의공학연구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랜 기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구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런데 제이는 지금 와서 해본다고 그러고 고작 하는 말이 그 학부 1학년부터 해야지 대학원을 국립대에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학부 1학년 때부터 연구실 다니면서 그랬던 애들이 대학원 해도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석연구원만 그렇게 석사를 받아줘요. 아예 인재가 없다 그러면 그 애 뽑지도 않아요. 그렇게 국립대는 엄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알아주니까 수도에 있는 국립대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알아주니까 전 세계 국립대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이는 지금 와가지고 나이 거의 50대 바라본 나이에 하려니까 또 자기는 연구도 안 돼. 일머리도 안 돌아가가지고 지금 대기업에 시설과 갔는데도 수습사원 전에 잘릴 것 같은 위기가 돌아갔고 자기 잘릴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자기도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영세기업이나 가라 뭐 이러면서 무한전력만 경력만 채우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또 그런 식으로 그런 영세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그 국립대는 못 가니까 그냥 사립대 가겠다고. 그것도 산업체과정 이런 데가 출석 일수가 적어도 되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석사 찍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석사 학위가 나올까요? 아니 매일 가가지고 저는 그 국책사업 프로젝트 뭐 몇백억짜리 해가면서 해도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안 돼가지고 논문 쓴다고 하면 그 편입하는 학생들이 자퇴들 합니다. 논문 지도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발표하라고 하면 그게 두려워서 자퇴들 해요. 그러면 제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논문 쓰라고 하면 그게 두려워가지고 또 자퇴하겠네요. 그 파워포인트를 발표하라고 그러면 또 그게 두려워서 자퇴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공부량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시정순 됐고 뭐 따님이 어느 대학 나오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연구머리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학부 1학년부터 연구실을 들어가 가지고 그 코스로 해갖고 대학원 석사까지 나와야지 그런 연구가 되는 거고, 예, 변화에 능통해져서, 예, 그런 최소한 가문에 민폐는 안 끼칩니다. 그런데도 연구머리가 안 되는지 그, 예, 필라테스 그 학원까지도 어머니한테 구해달라고. 평생 그냥 캥거루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응? 그리고 옛날에 내 들은 얘기가 어머니도 지금, 시장 순댓국이든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예?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떡집 창업하면은 그 떡집 와가지고 도와달라, 막 이러면서. 예. 하여튼 그런 딸이었는데, 어떻게, 예, 공무원 합격했는데, 예, 그러다 공무원 사회에 염증 느끼면 나가면 또 떡집 차린다 그러면 평생 그런 식으로 캥거루족 하다가, 예, 그 집에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다 쳐봐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예, 그 암컷들만 사는 세상에서, 예, 수컷들은, 예, 노인 되면 쫓겨납니다. 사자도 그렇고 어떤 동물의 세계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잠정적인 성범죄자라고 하면서, 예, 여자들은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예, 남자가 가정인데 가장은 한 명이다. 수컷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게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똑같습니다. 예, 의료인 해보니까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독거노인들 대부분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에요. 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손주 키워달라 이러면서 집에서 살고 있고, 예, 그런 완전 피라미드 구조더라고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 일찌감치 어차피 남자 같은 경우는 동물의 세계처럼, 예, 설사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어도, 예, 자식이 쫓아내고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예, 저도 뭐 옛날에 그 소만마을 거기 행신동에서, 예, 한 가족목 세 가족씩으로 살았죠. 그런데 우리 형이 결혼하니까, 예, 형수 들어오고 하니까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하면서 쪼아서 내보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딸만 있다고 쳐요. 근데 딸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예, 잠정적 성범죄자고 해갖고, 예, 할아버지는 쫓아냅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예, 그렇게, 예, 아내랑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삽니다. 예, 그냥 수컷 한 명에 일부 다처제예요. 뭐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똑같습니다. 예, 수컷들끼리 이렇게 사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제이 같은 경우도 자기만의 할렘 일부 다처제를 만들겠다고 맨날 결혼 타령하고 맨날 그렇게 새거 사가지고 입고 다니고 돈 낭비하고, 그리고 혼자 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혼자 살겠다 이러면서, 예, 그냥 어떻게 하든 싸게 수리하겠다고, 예, 그런 집안 인테리어든, 예, 수리든 이런 부품 사는 거고, 옷 같은 거 투자해서 뭐예요? 예? 수리 부품 조금이라도 쌀 때, 예? 물가가 쌀 때 사놓으면은 나중에, 집 고칠 때 싸게 하면은 그만큼 윤택하게 사는 거고, 밥도 양질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말로는 뭐 여성과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결혼해봐야 처자식만 좋은 거예요. 예, 모녀만 좋은 거지. 그런 식으로, 예, 가부장적 사회가, 예, 그렇게 문화가 아예 정착이 돼가지고, 예, 그런 문화의 공기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고 하면서, 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 항상 변화에 능통해야 되는데, 예? 특히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예. 그리고 남자가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와유유전자가 어때요? 예, 스토커를 하잖아, 스토커. 예, 집착이 엄청 강해요. 여자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 예를 들어요.
그 딸이 시집을 가봐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안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가정 문제가. 그래서 저는 여동생이든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다 이러면서 아예 집착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튼 그래요. 그러면 집착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냈나 그런 주제로 해서 제가 제목을 세웠어요. 항상 변화에 능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 See 보다 I am doing or you think 일 것 now 지금 it's spring 봄이죠.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길 in the desert 여기서는 사막으로 나오네요. 디저트가 아니라 and stream in the westland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래요. 최근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옛날에는 빙하기가 왔어요. 빙하기가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1300년도 때 그때 흑사병 돌고 이럴 때 빙하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그 바이킹스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미국 드라마 거기에서도 바이킹이 가만히 있고 변화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었으면은 다 얼어 죽고 바이킹 후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남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북부 땅에 빙하기 땅에 집착을 했어 봐요. 움직이지 않았어 봐요.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든가. 그런 변화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주구검이라고 해요. 배에 새기고 칼을 찾는다는 뜻이며 상황은 이미 변해서 딸이 결혼하여 출가했는데 옛날 방식인 자식을 끼고 살던 방식을 고집하는 답답함을 이르는 말이다. 출가 외인이란 유교적 관념과 여전히 챙겨주는 현실 사이에 괴리를 꼬집을 때 쓸 수 있다. 저는 여러 번 말하지만 요양병원이든 중환자실이든 임종하는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너무 많이 봐요. 특히 한국인들은 자기 앞가림을 안 합니다. 무조건 자식만 챙겨주면 옛날에 유교식 방식으로 부모한테 효도할 거다. 이러면서 원망만 해요. 그러면서 자식이 징징거리고 뭐 어렵다 뭐 사업한다 그러면 자기 전답이든 자기 집이든 다 팔아가지고 자식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정작 자기는 없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노인 일자리도 없고 그러면 진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을 나는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 요양병원 비도 주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관리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봐요. 일반인도 병원에 입원하면 최하 300인데 요양병원이 옛날 기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300이면은 한 사람이 300인데 그 한 달에 300이면은 그 월급쟁이가 300인데 그 월급을 다 주나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정도로 우민해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자식이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식. 그리고 요번에도 그 전쟁지원금 막 하면서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주더라고요. 근데 무슨 차별금지법 막 이러면서 맨날 사이버상에는 그런 거 제정해놓고서 엄청난 차별하더라고요. 특히 지역도 차별하던데요. 뭐 무슨 어떤 데는 아예 그냥 그쪽은 특혜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수급자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당 대략 7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9가정만 해봐요. 거의 64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와. 아니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지금 중소기업이든 영서기업이든 그런 세금 내는 회사, 건축회사들이 지방이 80%가 도산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과학적 합리적인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정권만 장악하겠다. 정치 노름을 하겠다. 뭐 어차피 인허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네들 뇌물 받아가지고 그렇게 돈 벌어먹을 게 많다 이거죠. 뭐 요즘에 뭐 감사청이 뭐 돼 있고 뭐 그런다고 어제 조폭원이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러지만 아니 정치 자금으로 뒷돈 준 거 뭐 그거 뭐 안 받나요? 다 얼마 해가지고 예? 그 후원금이든 다 들어오죠. 얼마 이상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뇌물을 끊임없이 줍니다. 고집한 답답한 이름 말이고 출가 외인이란 유교적 관념과 여전히 챙겨주는 현실 사이의 괴리를 꼬집을 때 쓸 수 있다. 유교에서도 출가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면 낭입니다. 처자식 또 결혼해서도 처자식 먹여야 되는데 입이 몇 개가 늘어나는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러다가 제이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또 다른 제이를 사귀었는데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 해봐야 저는 선착순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사 자식을 낳아도 그런 응답하라 1994의 선동열 선수를 모델로 하는 그 남배우처럼 그 자식이 출가해가지고 그 쓰레기라는 의사랑 결혼하게 버리면 선동열 그분은 또 60살이 넘었는데도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냥 폐 키운다 생각하고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그 하숙집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다 자식한테 내놓아봐요. 그러면 뭐 말년에 영양실조로 가는 건 병원밖에 없고 요양병원에서 300만 원 한다고 하다가 가정이 파탄 나고 가정이 더 불화만 일어나고 안 좋은 그 트라우마로 그 자식까지도 악영향 가갖고 점점 더 안 좋아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왜 저보고 천사라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미 장애인이에요. 5급이에요. 척추가 7개 부러졌고 고관절이 부러져갖고 간신히 붙어있지만 전룩이고 이러기 때문에 취업도 아예 안 되고 받아주는 데는 공무원밖에 없고 그런데다 하필 온 데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인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서에 와가지고 동사무소에 와갖고 서로들 내보낸다고 막 어제는 계약직 공무원이 막 내보내기 작업하고 오늘은 뭐 공단 직원들이 서로 다 안 나간다 내보내기 하고 그러다가 다 채용할 것 같아 그러면서 가다가 또 있다가 야 이제 5명에서 4명으로 줄일 것 같아 뭐 하면서 또 위에서 내려오면은 또 서로들 또 내보내기 작업하고 가장 만만한 게 저니까 엄청나게 갈고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약에 중도 포기하고 결석하게 되고 이러면은 다시는 고용 안 됩니다. 노인 일자리부터. 그러면 진짜 조금 목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생존권인데. 저 사람들도 어차피 중도 포기해도 나가야 돼요. 근데 그냥 버티다가 부서 이전이 된다. 그러면 부서 이전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남들이 어떻게 뭐하고 원수를 만들고 뭐하고 쪼아서 내보내면 된다. 그래서 인원수만 줄이면 된다. 그러면 쪼아서 나간 사람이 만약에 중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최하층 천민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극빈층으로 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뭉치는 거고 조폭2는 조폭 1하고 성셋납을 했는지
아니 퇴근 시간 되면 몇 분 먼저 퇴근하던 사람들이 아주 그 조폭원 지하비처럼 섬긴다고. 퇴근 시간 10분이 지났는데도 지하비가 나가기를 거기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주 역겹죠. 그러면서 생존권 투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데에서 싸워갖고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과학적 합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지. 그게 관료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바티칸의 서고였고요. 근데 레오 교황은 어떤가요? 뻔히 독재자든 비합리적인 그런 애들 망하는 쪽을 줄대기 하잖아. 그러면은 옛날에 히틀러한테 줄대기 했다가 망한 식으로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각주국엄의 역사적 사례를 찾았어요. 첫째, 춘추 전국시대의 송영지인 사례인데, 송나라 양공은 초나라 전쟁 중 적국이 강을 건너는 중에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며 공격 기회를 놓쳤어요. 결국 전열을 가다듬은 초나라군에 대패하게 되는데, 인도주의적 가치는 좋았으나 전쟁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의 명분인 예법에만 집착한 각주국엄식 사고인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 전쟁을 하면요, 밤에는 전쟁 안 하고 낮에만 하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되나요? 게릴라전 나오고, 그냥 막 손자병법 나와갖고, 막 거짓말해가지고. 요즘에는 외교관들이 그거잖아. 외교관들이 거짓말 안 하면은 외교관이 아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이러잖아. 그 정도로 맞셉니다. 하여튼 두 번째, 그런 상황에 처자식이고, 그것도 아들도 아니야, 딸이야. 아들, 만약에 아들이잖아요. 왜 옛날에도 유교식에서 봤을 때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들 밑에 들어가 있으면은 쫓겨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걔가 가부장제의 최고 대빵이니까. 그러니 며느리가 와도 그냥 자기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 아들이 그 가정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경제권부터 잡고 있다는 전제죠. 근데 그 아들도 나이가 들어서 60대가 돼가지고 경제권이 없고 그 아들이 또 했다. 그러면 그 아들 쫓겨나요. 그러면 그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였어요. 하여튼 두 번째, 춘추전국 시대의 조괄이 장평대전인데, 조나라의 장군 조괄은 병법수만 달달 외워 이론에는 밝았으나 실제 전쟁의 가변적 상을 무시했다. 은하용 전설 만화 영화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자유행성 동맹이 그 책만 아주 달달 외우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쪽에도 육군사관학교식으로 돼갖고 그 수석이었죠. 근데 전사를 몰라. 그냥 자기는 책만 알아.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다 개패당했죠. 그래서 가변적인 상황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의 백기 장군이 유인책을 쓰자 교과서적인 전술만 고집하다 군대 전쟁을 몰살시켰어요. 이 백기라는 애가 그 일본 만화 킹덤에서 나오는 애예요. 진나라 때 그때 얘기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청나라의 양무운동의 한계인데, 영국배는 이미 이동했는데 청나라는 예전 방식대로 포대는 여기 있으니 적이 오면 쏘면 된다는 식의 대응을 했는데, 움직이는 배에서 떨어진 칼을 찾기 위해 멈춰있는 배의 옆면을 쏘아도 철배예요. 철로 된 배예요. 그래서 지금 포탄은요, 그게 나선형으로 돼가지고 회전을 해갖고 그게 탄성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회전력으로 해갖고 그렇게 뚫거든요. 근데 옛날의 포탄은요 그냥 동그래요. 이렇게 동그래.
그러니 화약으로 날아가더라도 철배인데 튕겨 나오죠. 이렇게 가도. 요즘 거는 어때요? 이렇게 되고, 예, 거기에 또 포문이 나사산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회전을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면서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철도 뚫죠. 회전력으로. 예. 근데 옛날에 이런 대포 갖고 철배랑 싸운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정도로 관료제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그 중화제국이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개발한 거, 외국인들이 개발한 것도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의호식만 하고 그렇게 포퓰리즘만 하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그러면서 복진하면서 정권만 먹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아편전쟁에 패전한 거예요. 칼로 표시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련한 전술이어서 아편전쟁 패배 후 패배했는데도 자기네들은 패배했잖아요. 지금 육사국이 비슷하죠. 아니 얼마나 포퓰리즘하고 뇌물을 해갖고 횡령을 해댔으면은 미사일에다가 석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넣고서 감싸만 피한다고 무게를 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실전에 나갔는데 지금 이란도 그렇잖아요. 다 육사국제 무기였어요. 다 오발 다 불량,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이란은 끝난 거예요. 뭐 호르무즈 해협에 뭐 봉쇄한다고 그 고무보트 같은 거 그 UDT가 타는 거 그런 식으로 개조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물량전소에서 100만 대군이 간다 그러는데 진짜 옛날에 그 동학이요, 뭔지 아세요? 동학이? 옛날에 동학 농민운동 있잖아요. 그때 기관총으로 기관총이 비껴간다고 이러면서 비껴간다고 이런 식으로 비껴간다고 여기 어깨에다 을자 이렇게 쓰면은 비껴갈 거라고. 그러면서 기관총 앞으로 돌진 앞으로 하면서 했다가 개물살 당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똑같죠. 그러면서 그 고무보트는 모를 거라고. 아니 그러면 고무보트만 날릴까요? 항공모함 근처에 드론들이 한두 개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은 없나요? 인공위성이 띠띠띠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수만 개를 올려낸 일론 머스크가 수만 개 올려놔가지고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고무보트 대군이 오면 모를까요? 그쪽에 오면은 한 포 몇 발만 빡빡 쏴대면은 그냥 네이팜탄만 쏴도 되겠네. 네이팜탄. 그거는 포탄이 어때요? 이렇게 한 방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사슬탄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 불바다 돼버립니다. 그거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러니 완전히 지금 6.25국처럼 경제봉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 올라가지.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굶어 죽는 애도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제가 주식 투자하지 마라, 코스피 그거 거짓말이다, 내 M 대통령이 얘기한 수법과 동일한 게 재현된 거다, 제발 주식이든 금투자든 하지 마라 막 했는데 그 투자한 사람도 어땠어요?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걔네를 홍위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나치당하고 공산당하고 짜고서 했다가 결론은 그 나치당 총수는 구속돼가지고 무기징역 때려버리고 나치당은 와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당하고 자유당하고 또 싸우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이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목사 예언가가 이제 붉은 빛만 보였는데 파란 빛도 보인다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꿈으로 계시하듯이 이제는 나치당하고 자유당의 전쟁이에요.
예, 나치당은 끝났죠. 예. 그래서 그 홍위병들로 해가지고 똑같이 천안문 사태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게 재현됐는데 예, 어떤 애가 작업을 했는지 예, 와이드 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역사는 항상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예, 아편전쟁 패배 후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양문동을 펼쳤으나 무기와 기술은 칼은 서양시가 가져왔지만 똑같아요. 육사국이 한 거랑. 예, 관료제에 그게 비합리적이고 뇌물하고 횡령하는 탕간오리들이 많아갖고 예, 일기도 안 써. 막 이런 식으로 기록도 안 해. 거짓말로 막 올려. 그러면서 막 미사일에다가 예, 군납 비리해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어. 그런 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정작 그것을 운용할 정치제도나 사회구조는 낡은 관료제 그대로의 배를 유지해서 천 전쟁에도 패전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그래야 돼요. 과학적 합리적 실용주의여야 돼. 관료제도. 근데 과학적 합리적이지가 않다. 실용주의지가 않다. 많은 거예요. 왜 미국이 연전연승하는 거는 걔네들은 과학적 합리적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의 한계인데 히틀러의 패전은 항상 상황에 맞춰 대응하지 못한 고집이 각주국원과 전문성이 무시되고 국방군, 그 다음에 SS 친위들, 나치당 기구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며 지금이 똑같잖아요. 우리 이상한 나라랑. 예. 어떻게 가든 권력만 먹겠다고 포퓰리즘 한다고 전쟁 지원금 하면서 뭐 그 어떤 지역 옛날에 그래요. 전쟁이 나면 징기스칸이 자기네들 고향은 예, 엄청나게 챙겨주거든요. 그쪽은 전쟁이 나가도 후방에 빼버리고 죽을까봐 예, 그런 식으로 차별. 지금도 그래요. 자기네들 장악한 지역구 애들만 그 전쟁 지원금 덮어주는 거죠. 예. 옛날에 그때 민주화 되기 전에 막 그 동사무소 뭐 이런데 노인정 막 가면은 막 수건 주고 뭐 밥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게 바뀐 게 지금의 전쟁 지원금입니다. 예, 그것도 예, 정권 먹은 애들은 막 뿌리는 거죠.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못 먹은 애들은 못 뿌리는 거고. 그것도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래서 권력 다툼을 벌이며 전선에 필요한 자원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똑같잖아요. 640의 미사일에다가 기름에 물을 집어넣는 비합리적 조직구조인 관료제가 결합된 결과였어. 그래 내 관료제 핵심을 적었잖아요. 문서화된 절차와 객관성을 중요시하며 예, 형태 변화에 능통한 과학적인 합리적 정보 전달이고 중요하고 예, 실용주의적인 예, 경험이 많은 예, 하급지휘관들이 예,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도 하급지휘관들은 어때요? 전황이 불리해요. 예, 경험이 오니까. 그런데도 히틀러이가 보고하면 패배주의자로 낙인 이론. 한마디로 이게 낙인 이론이에요. 낙인 이론. 한마디로 전과자. 몰리카 두려워 올바른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가서도 연구하는 과세로 예, 데이터를 딱 하고 표본을 하고 예, 얘가 조폭 1이야 얘가 두목이야 조폭 2 얘 성상납했어 이제는 지압이라고 하면서 아주 쉽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술만 사줘도 바로 그냥 그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좋은 거 할 수 있는데도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절하고 나시린 서약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술만 사주고 말아요. 이렇게 술 사줘 그러면 알았어 술 사자 달라는 게요
그거 좋은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애가 따라와. 이뻐요. 브룩실즈 닮았어. 예, 간호사도 다 이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치고 못생긴 여자도 거의 이뻤어요. 그러면 와요. 따라와. 그냥 혼자 와요. 그럼 단둘이서 술 먹는 거야. 그럼 저는 안 먹죠? 저는 옆에다 요리시키고서 예, 공깃밥 추가 막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예, 그러면 걔는 거기서 소주 혼자를 그냥 한 병을 그냥 깡술로 먹어요. 예, 안주랑. 이러면서 딸딸하잖아요. 그럼 오빠 하면서 막 스킨십을 해대. 예, 막 가슴 부비고 막 이러면서. 그럼 가자는 거예요. 이제 다 먹었니? 나 일어날게. 아니 밥 사다 줬으니까 밥은 먹였잖아요. 그럼 일어나. 그럼 본관 얼굴 쳐다봐. 예. 그러면서 맨날 밥만 사준 거 같네. 그죠? 계속 밥 사달래. 그러면은 오빠 나 오늘은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가장 싼 게 삼겹살이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삼겹살 사주고. 하여튼 그렇게 예, 피해 간호조무사 생활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예, 그 정도로 쉬운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올바른 정보로 이렇게 예, 방송을 하든 글을 저는 정말 어릴 적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나오기 전에는 그냥 문자 전쟁이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시절에 뭐 텔레그램이 있다 그러면 텔레그램에다 계속 글을 써요. 텔레그램 나오기 전에는요, 다음이라는 이메일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계속 이메일을 올리면요, 그 시절에 막 CIA든 그런 정보기관들이 제 글을 보는지 아주 지금과 똑같습니다. 라인전 똑같이 들어와요. 그때는 소련 KGB 뭐 이러고 미국은 CIA 아주 그냥 제가 글 써놓으면은 그냥 반응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지금처럼. 예, 그냥 가는 버스가 갑자기 뭐 10분 차인데 예, 2분에 오고 막 6분 차인데 2분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와 군인 경찰이라 막 이러면서 예. 저는 이거 음양오행을 정리한 게요 2008년에 이미 정리해놨어요. 그때부터 했던 이런 사고예요. 산목이야 육수 막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 정도로 문자전을 했던 애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연구한 거죠. 그러고서 수십 년이 지나니까 유튜브 방송해도 얘네들이 항상 쟤는 신뢰가 있어. 한결같이 옳은 말만 해. 합리적이야. 과학적이야. 그러니 제가 데이터를 딱 올려주면은 다음날에 정광석화처럼 갑자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정규직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 공단 직원이 가가지고 월권행위하고 있고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하면서 공무원인 양 그러고 있다.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거다.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위축돼 가지고 마치 공단 직원이 공무원 위에 있고 그 밑에 정규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 최고 학발이 막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동사무소를. 그래서 제가 가갖고 계약직 공무원은 뒷배가 있다. 계약직 공무원 아무나 안 뽑는다. 다 라인들이다. 예를 들어서 공중부양교단 뭐 예를 들어서 예장합동교단 이런 사람들이 보내는 게 계약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사라고 하면서 호칭들하고 심지어는 정치인들이에요. 그 정치인들 세력들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도 계약직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중노조 조폭이 장악해가지고 99% 장악한 애들이 동사무소 등 이런 데 와가지고 공단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항리처럼 세습한다고 그러면서 고위 사또들한테 하던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만 놔두나요?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게 그거잖아요. 계약직 공무원을 활성화해서 민간 얘네들 다 내보내고 옛날처럼 그냥 외부 일만 시키고 청소라든지 이런 동사무소든 사무직인 이런 영향력 있고 인사권 가진 이런 쪽에는 아예 배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라포가 점점 형성돼 가지고 요즘에 그 해양경찰청 이런데 청년 인턴제로 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20대 때 했던 그런 제도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잘하면은 정규직으로 발령하고
예. 그래야지 걔네들이 뇌물을 안 받아 먹습니다. 어제도 그 조폭원이 녹취되는 거 뻔히 알 텐데도 아주 그냥 기종노조 조폭 보낸 할머니인가 봐요.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네들이 정치활동으로 이렇게 몇백만 원 그런 전쟁 지원금 이거 하면은 자기가 이거 기부할 테니까 조폭원 그냥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아이 뭐 자기가 이거 옛날에만 가능했지 지금은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이 갔나요? 아 그냥 정당에 보내면 돼요. 정당에 그냥 그러면서 지네들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애들이 정치운금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 자금도 전쟁 지원금 자금도 얘네들이 민노총 어떻게 보면 그런 귀족노조 조폭들이기 때문에 다 정치 후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후원금 받는 거다 이러면서 지네들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을 너네가 이기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근데 결론은 이겼어요. 그 정규직 그쪽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최전방이 맨 앞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도 상해요. 부끄럽고. 거기에 그동안은 제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안내하는데 복지 쪽은 그게 없더라고요. 번호표가 없어요. 그래서 띵동띵동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그 복지 쪽은 담당자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사람들 앞까지 데려가서 번호를 얘기해도요. 아주 그냥 난독증인가 봐.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그 앞까지 데려가야 돼. 그럼 얼마나 번거로웠나. 근데 띵동하는 번호까지 만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계약직 공무원 위에 있다 하면서 월권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규직 공무원까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자기네들 노예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회원 어떻게 보면 기종노조 조폭의 회원을 100만 원 이상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는 파악해가지고 이런 거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없앱시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니까 그 자리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서 접수하는 애들인데 한마디로 최전방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접수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약직 공무원 자리로 딱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원래 또 재밌는 게 공무원은 파란색이에요. 번호표가. 그 스크린 파란색이야. 근데 걔네들은 악화장, 어린아이라는 식으로 빨간색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차별화. 그래야지 걔네들이 주인인 공무원을 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료제가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왕을 위해 대통령으로 해서 딱딱 그런 권위에 복종하게. 군대가 그게 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위에 복종하고 상명하복을 해야지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런 명령 불복종을 해가지고 오히려 아군을 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관료제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건 군대건 대기업이건 학교건 다 관료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을 상명하복식으로 합리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료제의 그런 구조가 깨져버리면 항상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영 순댓국 여사장님은 딸이 공무원 합격하고 결혼했으면 출가해인이라며 내 여동생과 형처럼 그 집안에 뼈를 묻고 잊어버리셔야지 여전히 집착이 가는지 딸이 필라테스 학원도 여사장님이 알아봐 주는 거죠.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최소한 아들이 경제권을 잃고 그 나이까지는 본인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들이면은 얘기했잖아요. 가부장제는 안 바뀐다고.
저는 여성 중에 가무장제 하는 집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형수도 LG에 대기업 다니는데도 가부장입니다. 그래 놓고서 말년에 이혼하려는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장례 비용을 LG에서 한 거는 다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하고, 또 그 은평구 집이 우리가 아파트 해가지고 그 보상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 다 명의도 옮겼겠죠, 형수로. 그러면서 다 뺏긴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모른 체 합니다. 그게 무능한 우리 형 때문에 가족들이 모아서 한 그 아파트 5억 원짜리 다 날리고. 아마 우리 형 죽기 전에 이혼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형 빚이 안 넘어가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냉혹합니다. 그러면은 그 형수가 말년에 그래갖고 또 결혼을 한다. 그럼 뭐 형수가 뭐 경제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제 형수도 60대 넘어가고 대기업이고 압박이 심하니까 잘리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극빈총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근로든 계약직 공무원 못하면은 민간에 그 노인 일자리 사업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똑같이 결석하게 되면은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뽑나요? 결국은 초급목 피해야죠. 그러다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병 걸린 병원에 입원하면 또 가족들이 남을 날할 거고, 그러다가 어떤 노인처럼 아내들은 잘 자살들 하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그 원한이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복수하겠다는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은요, 자살도 잘해.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까 자살을 안 하는데, 못 배우고 무지한 사람들은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병원에서 근무한 결과 자식들한테 평생 그런 안 좋은 트라우마 한다고 자기 굶겨 죽였다고 이런다면서 진짜 굶어 죽으시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 가슴에 비수 안 뽑을까요? 또 그게 죄의 원죄처럼 내려가요. 그 자식은 또 그 어머니를 또 굶겨 죽이고 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내가 죽으면요, 남편도 따라가요. 왜냐하면 외로워서. 남편은 외로워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중독의 말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공부 중독, 그리고 하나님 중독으로 하니까 그냥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할 게 많잖아요. 매일 유튜브도 연구해야 되고 이러면서 연구 중독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매일 연구하고서 그러는데 변화에 능통하니까 그러니까 육사국이 패전할 거라고. 그리고 이상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따라간다고. 포퓰리즘한다 저러면서 조폭원이 시 웃으면서 그러고 다 먹은 것만요.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이란전하고 하메네이 왕조랑 똑같아요. 지네들 간에 아주 그냥 이제 포퓰리즘 해가지고 전쟁지원금을 해서 자기네들 정치자금 해갖고 더 많이 쌓이면은 그 천안문 사태처럼 그렇게 홍위병 해가지고 완전 정권 먹어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아니 그럼 뭐예요? 이미 미국이 이란도 경제 봉쇄하고 베네수엘라는 이미 친미 정권에 넘어갔고 이제 쿠바까지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뒤늦게 이상한 나라가 걔네처럼 따라하면은 독재자식으로 따라하면은 가만 놔둘까요? 그것도 엄연히 우리나라는 해양 교통의 요충지라서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적화가 돼가지고 독재자 나라가 돼서 쇄국 정치 해가지고 무역항 이런 데 지나가는 거 개방 안 한다 그러면은 일본은 천문학적인 손해보거든요. 근데 가만 놔둘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동학 잡겠다고 들어올 때 일본이 그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무역을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처럼 봉쇄한다 막 이러면은 부산항이든 봉쇄한다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무역을 하나요? 그런 지리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거예요. 대만도 그렇고. 대만 해협을 뺏겨버리면은 그런 항로가 막혀버리니까 호르무즈처럼. 그래서 파나마 운하도 그랬잖아요. 파나마 운하도 거기를 육사국이 먹어버렸잖아요. 뭐 겉으로는 홍콩이 먹은 것처럼 했지만 실세는 육사죠. 그럼 미국이 바본가요? 무역로가 막히면은 천문학적 손해가 미국이 가는데. 그리고 파나마도 독립시켜버렸고 완전히 미국이 하다시피 하고. 호르무즈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육사국 하나 남았다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얼마나 옛날에 그 청나라 똑같이 아편전쟁처럼 양무운동처럼 병신짓들을 하니까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 거예요. 시장순댓국도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출가 외인인데. 참고로 제 여동생은요 그렇게 제가 빼기 세다고 그렇게 미국 트럼프 천사 라인이라고 느낄 정도로 해서 부자를 만들어 놨지만 그 미국계 가구회사 그렇게 임대업 해가지고 엄청 부자 됐지만 진짜 그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 주고 나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오히려 요번에도 재산 상속한다고 해가지고 악착같이 상속 포기한다고 그렇게 내 말 맞춰 놓고서 나중에 상속도 포기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 빚 갚는 거 그걸로 해주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포기 안 했어요. 악착같이 해서 그 몇천만 원 받아갔다고. 아버지가 그 돌아가실 때 국민연금에서 6천만 원인가 그런데 거기서 몇천만 원 받아갔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나한테도 장례식비도 받겠다고. 그러니 그 여동생 남편이 해도 너무하네. 아니 그거 포기까지 해서 몇천만 원 안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또 장례식비까지 청구하냐고. 그래갖고 그 남편이 그 몇천만 원 받은 돈으로 제 장례식비 줬대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비.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지금 완전 극빈층 돼가지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돼가지고 이제 80% 이상의 건축회사가 지방이 다 망하고서 완전히 그냥 일자리 없어지는 노인 일자리에서 결석해가지고 잘려갖고 지금 길거리 나가갖고 굶어 죽는 위기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국제정세를 못 잊고서 지네 권력만 먹으면 된다. 근데 권력을 먹었으면은 기존의 그런 애들이 다시 그 공무원 자리인 그 중앙 자리를 공단 직원들이 다 먹고 그랬어야죠. 왜 반대로 계약직 공무원이나 하는 그쪽 접수대로 좀 쫓겨나고 거기에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으로 이미 거기에서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이지 않나요? 이미 미국이 이긴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여동생 가문도 부자를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미국이 밀어주니까 그렇게 큰 가구회사 미국의 가구회사가 임대업으로 해서 그런 완전히 그냥 돈이 쓸어담는 부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뭐 자선사업 하나요? 안 하잖아요. 제가 이러고 살고 있는데도 뭐 거들떠 보는지도 아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장례식 때 과시한다고 100만 원 용돈 줄까? 말만 그러지 주지도 않아요. 매달 말만 가시합니다. 그 돈으로 자기 입에 넣기 바쁘지 뭐 최씨 부자처럼
어렵다고 뭐 돈 풀어주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죠. 하여튼 저도 그런 식이니까 지금도 재능 기부한다고 매일같이 이러면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언제까지 이러게 속구석 그런 애들 찍어주고 걔네들 찬양하면서 점점 더 그지 돼가지고 길거리 나가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굶어 죽이시려고 그러냐고. 저 보시라고. 예? 트럼프 천사 뭐 이러면서 찬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예. 장애인인데도 이렇게 먹고 살고 예. 제이 같은 애 불우이웃 도와줄 수 있고 이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 명제를 잊어버리고서 뭘 하려고. 그러니 제가 시장순댓국이 아무리 프로포즈라고 아무리 뭐 대시래도 그런 행동 때문에 제가 아예 거듭도 보지도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죠. 자식은 출가회인인데 그 자식한테 짐을 떠넘길 거예요. 본인 노후는 본인이 하셔야죠. 그리고 자기 건강관리는 자기가 해야죠. 그러다가 딸 그렇게 하고 막 퍼주다가 자기 영양 관리도 못 해갖고 영양실조로 병 걸리고 그래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비축해두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제이 집 사준다고 한 거였고 여유 없으면 저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AIG 미국계 보험대리점 자격자라서 어차피 돈 갖고 있어봐야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병원비도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인재를 양성해갖고 그 인재들이 똘똘해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위인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한다고. 그래서 지난 예배 때 옥년중앙교회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보고 느헤미야겠다고. 쟤는 사소고생하면서 의인 양성한다고. 그런 식으로 의인을 한 명이라도 더 양성하는 자금으로 쓴다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 보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유대교 탈무드에 그 상술이 항상 있습니다. 30%는 남겨놓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시장순댓국 여상장은 어때요? 자기 집도 없어. 자기 가게도 아니야. 그런데도 제가 집 사준다는 걸 라인이 알아갖고 자기 딸 집 사주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제이를 집 사준다는 건 왜 그러는데요? 제이는 지금 전기기사 땄어요. 쟤는 그냥 평타만 가도 걔는 그냥 노후가 걱정 없어요. 최소 300벌이는 돼요.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 자식들 용돈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야 너는 기름 부은 자 아니냐, 더 공부해라. 그러니까 애가 어느 순간에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영향력 있는 단계인 기술사 딴다고 이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왕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밀어주겠다고 제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너가 순탄하게 가야 되니까 집 사준다는 거지. 뭐 그러지 않은 뭐 생판 모르는 뭐 사람들 걔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장순댓국 그분 완전히 복사기겠죠? 붕어빵이겠죠? 그러면 자기 자식 낳으면 또 그 어머니한테 모전여전을 배운 대로 그냥 자식한테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년에 그렇게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가족들 저주하면서 자기네들 환자 돼가지고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하는 마비 환자였습니다. 휠체어였고 오늘 내일 죽는다고 의사님들 세계적인 병원의 의사님이 내기까지 했어요. 내일 죽는다고. 하루에 염증이 심해갖고요. 그 염증 그런 고름이
2리터가 넘게 나왔어요. 계속 수액 집어넣고 있고. 그런 애가 마비도 고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갖고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청원경찰이죠. 4시간도 거뜬히 있어요. 그런 체력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일을 안 하고 기존에 모아놓은 돈으로 그렇게 쓰겠다? 그러면은 물가 대비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일하겠다 이런 각오로 사셔야지. 그래야지 말년에 손주들이든 용돈도 주고 효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직업을 잡아야죠. 그래서 제이는 이제 만족을 해요. 전기기사는 최소한 죽을 때까지 300만원 벌이는 된다. 그게 그쪽 업계의 관행입니다.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제이가 눈이 높아서 대기업으로만 도니까 저렇게 불만이 많은 거지. 영세기업 가가지고 한마디로 경찰관이 경감 찍고서 말년에 은퇴해갖고 무인도 가는 그런 것처럼 무인도 가서 300만원 벌이 받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활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한도 없이 감사한 게 전기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애인이고 뻗정다리라서 사다리도 못하고 그래서 무한정력 경력도 못하지만 전기기사 도전하면서 안 되면 나는 학원 강사라도 할 거야 이러면서 강사해가지고 기술사 학원 차리면 돼 이러고 그러니까 제이가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강사밖에 없대요. 왜냐면 지금 시설과 무한전력이 옛날에는 그렇게 와서 앉아만 있다 공부하고 갔는데 이제는 시설과 일을 다 해야 되니까 특히 그런 오피스텔 막 엄청 몇백 층 막 이런 식으로 40층 50층 이상 이런 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들어갖고는 도저히 체력이 안 될 것 같대. 근데 강사는 어때요? 입만 얘기하면 돼요. 그 연세대에 그 지금 100세 이상 된 그분 그분이 어때요? 지금 100세가 거의 넘었는데도 지금도 강연하러 다니세요. 그러니 왜 형이 20대 때 서울과기대 그 명문대 석사를 찍은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최소 강연을 하려면 최하 석사, 최하 석사. 그건 만고불변의 공통적입니다. 그걸 저는 옛날에 다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사학위, 설사 대학원 들어가도 석사학위 받기 힘듭니다. 얘기했잖아요. 1학년부터 연구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애들이 석사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이가 지금 간다는 데가 처음엔 한양대 2군을 간다고 하다가 한양대는 빡세게 시킨대요. 거의 국립대식으로. 그래서 소식을 봤더니 인하대가 3군이잖아요. 서울과기대랑 똑같은 3군이라고. 그러니까 3군이 그나마 낫잖아요. 근데 서울과기대는 거의 1군 수준으로 옛날부터 했어요. 국립대기 때문에. 국립대는 다 1군이라고 보면 돼요. 그건 연구 실적으로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상군의 인하대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좀 할만하대. 그러면서 하여튼 석사만 따면 돼.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꿀리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강연하는데 막 지방의 지잡대 석사야.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믿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막 이러면서 제가 영향력이 있는 것도 서울의 수도의 국립대니까 심지어는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꼭 제 글을 본다는 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푸틴 대통령이 그 공병대 그것도 서울의 국립대 공대 나온 사람을 공병대대장으로 바로 임명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느 나라 가든 인재는 사랑합니다. 왜 그 사람이 과학적 합리적이면은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뭐 이러면서 끌려간 다니엘도 걔도 서울의 국립대에 석사 정도의 그런 머리가 되니까 바로 수상을 시킨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공개석상 같은데 강연하러 안 간다고. 그리고 내가 어 그때 모사드든 잘한다고 엘리트라고 칭찬하니까 그거를 또 내 글을 봤나 봐. 러시아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개석상 간다고 막 나왔다가 푸틴도 이제 안 간다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전쟁 중이니까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 나는 엘리트들 죽는 거 싫다고 이러면서. 그 엘리트들 때문에 지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의 멍청한 그런 포퓰리즘하고 다혈질이고 막 이런 옛날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그때처럼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봐요. 사금 정화 적용 안 받고 다듬은 안 된 그런 베드로가 됐으면 이미 인류는 핵전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만큼 엘리트를 중시하는 게 지금 현대사회예요. 근데 이상한 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데에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딸의 필라테스까지 봐주니까 얼마나 제가 한심하겠어요. 네? 근데 또 제 말은 듣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제까지도 손님들이 시키면서 왜 내가 뷔페집처럼 내 그릇 치우고 내 식당 치우고 감사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갖고 자존심 상한다고 왜 인건비 낭비하려고 크레인 민노총 크레인 노동자식으로 그렇게 손님 없을 시간에 그렇게 막 보내는 애들한테 속아서 그 민노총 하수인이 가스 여검침원을 고용하냐고 막 이랬더니 느꼈나 봐요. 제 글에 설득됐어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계속 밖에 나가시고 놀러 가고 옆집 가서 막 농담 까고 이러면서 손님 오면 요리만 해서 내주면 손님들이 알아서 셀프 바식으로 하고 그릇도 알아서도 해주더라고요. 결제도 하고 편하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순간 중심을 잡은 순간 그 민노총도 알아보나 봐. 그래서 어제 금요일이면 바쁘거든요. 불금이라서. 근데 거기는 항상 요리가요. 점심때 그 근처에 상가가 많잖아요. 병원이든 위원이든 뭐 그쪽에 과일상이든 다 점심은 먹어요. 근데 저녁은 퇴근들 하니까 한가합니다. 내 말대로 한가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여성 점원을 계속 고용했으면은 그게 마이너스로 가고 그게 빚으로 가면은 문 닫는 사장도 얼마나 많은데요. 요리 실력 있어도 그런 경영을 못하고 이러면은 한순간 무너집니다. 재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걔가 엄청난 국립대 그런데 석사 출신인가 봐. 수도권에. 근데 걔가 한순간 누명으로 그렇게 잡혔는데 똘똘한 애는 그 교도소장이 자기네들 인재로 쓰잖아요. 그래서 걔 보고 재정 관리 시켜갖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정도로 재정 문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요리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 사장님을 지켜봐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저 좋아한다니까 저도 누가 좋아하면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라처럼 100세가 돼도 내 아이를 낳아주기를 뭐 이러면서 그런 꿈을 가지면서 매일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불가능한 게 어딨어.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근데 뭐 작은 적출수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죠. 아예 적출 안 하고 그 남자들처럼 그 철사만 가는 식으로 묶은 식으로 그러면 그 회복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똘똘한 여성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똘똘한 애 나와요. 신기합니다. 붕어빵이.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그 환절기라서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아예 옆에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요즘 환절기라고 계속 기침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침하는 사람이 간헐적으로 들어오면 저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특히 조심하세요. 특히 일하는 분들 감기 걸리면 일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 공무원들은 인계 끼고 와서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다 마스크를 놓으세요. 역시 공무원이시네. 항상 변화에 능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씨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각주고 검, 배에 새기고 칼을 찾는다 뜻이며 상황은 이미 변해서 딸이 결혼하여 출가했는데 옛날 방식인 자식을 끼고 살던 방식을 고집하는 답답함을 이르는 말이다. 출가 외인이라는 유기적 관념과 여전히 챙겨주는 현실 사이에 괴리를 꼬집을 때 쓸 수 있다. 각주구검의 역사적 사례 1. 춘추 전국시대의 송양지인 사례인데 송나라 양공은 초나라와 전쟁 중 적군이 강을 건너는 중에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며 공격 기회를 놓쳤다. 결국 전열을 가다듬은 초나라군에 대피하게 되는데 인도주의적 가치는 좋았으나 전쟁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의 명분인 예법에만 집착한 각주구 검식 사고이다. 2. 춘추 전국시대의 조갈의 장평대전인데 조나라의 장군 조갈은 병법사만 달달 외워 이뤄내는 밝았으나 실제 전쟁터의 가변적인 상황을 무시했다. 진나라의 백희 장군이 유인책을 쓰자 교과서적인 전술만 고집하다가 군대 전체를 몰살시켰다. 3. 청나라의 양무운동의 한계인데 영국 배는 이미 이동했는데 청나라는 예전 방식대로 포대는 여기 있으니 저기 오면 쏘면 된다는 식의 대응을 했는데 움직이는 배에서 떨어진 칼을 찾기 위해 멈춰있는 배 옆면을 쏘아도 철배라서 튕겨나오는 칼로 표시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련한 전술이어서 아편 전쟁 패배 후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을 펼쳤으며 무기와 기술인 칼은 서양식을 가져왔지만 정작 그것을 운용할 정치 제도나 사회 구조는 낡은 관료제 그대로인 배를 유지해서 청일전쟁을 패전했다. 4. 제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의 한계인데 히틀러의 패전은 상황에 맞춰 대응하지 못한 고집인 각주구검과 전문성이 무시되고 국방군, SS, 나치당 기고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며 전선에 필요한 자원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비합리적 조직 구조인 관료제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관료제의 핵심은 문서화된 절차와 객관성을 중요시하며 형태 변화에 능통한 과학적인 합리적 정보 전달이 중요한데 하급 지휘관들은 전황이 불리해도 히틀러에게 보고하면 패배주의자로 몰릴까 두려워 올바른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은 딸이 공무원 합격하고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라며 내 여동생과 형처럼 그 집안의 뼈를 묻고 잊어버리셔야지 여전히 집착이 가는지 딸의 필라테스 학원도 여사장님이 알아봐주는 것처럼 조폭일도 부서 이전 안 해서 조선의 향리처럼 공무원 세계를 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공단이라며 자랑하더라. 하지만 변화에 능통하지 못하면 일머리도 안 돌아가게 되고 강박성 인격 장애가 되어서 시대의 변화에 뒤처져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부트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4월 24일, 오전 10시 45분, 내 설교 방송이 좋은가? 내가 오래전 꿈으로 시체도 못 찾게, 일본 사쿠라 꽃잎 전설처럼 갈기갈기 나무 분쇄기로 직격 혼자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순교할 것이라며 방송할 때마다 금처 동사무소 출근하는 횡단보도에 전에도 그러했는데 지켜준다는 상징인지 52번 경찰차 힐 한마디로 자유국가 오토의 군인 경찰 2번이라며 내 앞에서 떠나서 가시더라 힐 그래서 그런가 그 따뜻한 경찰님의 고마움이 하늘에
하나님에게 닿았는지 화창하고 평온한 날씨에 버스 아니다 의 이상 끝 2026년 4월 24일 오전 11시 19분 하나님이 화창한 평온한 날씨에 버스 안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들이 성육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몰라보고 저 세상 보내니까 40여 년 광야 시련처럼 너네가의 900에 400여 년 노예되어 국가우토를 잃어버린 것을 망각했느냐라는 의미로 400여 년 오를 해서 2000여 년간 국가우토 없는 사금 정화작용 시련 고통으로 검을 담금질 하듯이 다듬어서 이방인인 예수교 장로회 나라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이 사금 정화작용에도 모세처럼 선지자급인데도 예수님처럼 구세주라고 찬양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고 마음 주시더라. 희의 이상 끝 2026년 4월 24일 오전 11시 45분 제이가 이런 말도 하더라. 자기가 형에게 받은 은혜 갚으려고 월급 타서 한 통 쏘려고 하면 형은 하나님이 더 부자 만들어서 결국 형이 밥 등 쏘니까 자존심 상한다며 매번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과 20대 시절 한양대 사장 부부님처럼 말하기에 난 항상 하는 말이 내리 사랑이야. 너도 나처럼 양자 키우고 베드로처럼 잘 가르쳐서 반석 곧 교회의 교황님처럼 훌륭한 인재 양성하면 천국에 상급사찬호. 그러니 양자가 좋은 환경에서 잘 크려면 내 집 마련이 최우선 사항이니까 집부터 장만하던가 아니면 나에게 자존심 버리고 집 사달라고 해야며 말해도 자존심은 강해서 그럼 밥은 얻어먹을게 하고 말하니 지금도 그 수줍어하며 귀여운 모습이 연상되어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희의 이상 끝 2026년 4월 24일 오전 11시 55분 모지 자리 이동했더라. 공단 두 자리는 더 크게 자리해서 전에 7번 8번 자리가 되었더라. 그 자리에 있던 남노인사회복지사가 6번으로 가고 A야 공무원님이 안쪽에 공단 직원이 정규직 공무원님들 자리 쓰던 월권행이랄까나 그 자리를 차지하니 기분 좋더라. 이 정도로 국가유공자 혜택 마냥 군대 서열처럼 서열을 확실히 해야지 강아지 같은 귀족 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공단 직원이 주인 같은 공무원님들을 물지를 않는 거다. 이게 복수라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4월 24일 오후 1시 20분 출근하는데 동사무소 건물 앞에서 마치 경찰서 입초 경찰 마냥 공단 오전 근무자가 서 있어서 왜 저런가 했더니 내가 입초등 해가면서 라인들에게 라포 형성하여 계약직 공무원인 행정민원 5명 근무자도 이렇게 바쁜데 왜 자르냐고 해서 계속 근무하고 그건 공단 근무자도 파업까지 감행한다며 생존권 투쟁하니까 계속 가게 되었다는 감사 표시이더라. 대신 내가 공무원에 서열을 확실히 하라며 건의해서 그런가 공단 직원이 최고 앞줄로 되어 서열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공무원 주인을 강아지가 물지 않는다고 보여주기 쇼를 하니까 기분 좋고 온년중앙교회도 복지여 주무관님이 고생한다며 오늘의 상품권을 선물했다며 좋아라 하시고 옥년중앙교회에서 돌린 건지 내가 좋아하는 떡을 다 돌리시더라. 희의 이상 끝 2026년 4월 24일 오후 3시 15분 아주 눈치 빠른 명랑형 노인님이 악화장 어린아이라는 상징이냐고 공단 1번 2번 번호가 빨강색이 뭐냐고 공무원님들처럼 파랑색으로 바꾸라고 말하시더라. 아주 조폭일 두목은 자기가 이틀간 파업한다고 해서 일자리 생존권 지켰다는 듯이 퇴근 시간보다 몇 분 먼저 퇴근하더니 10여 분 더 늦게 퇴근하는데 가관인 게 조폭이 부두목이 성상납한 건지 지압이 기다린다는 식으로 남아서 기다리고 있으니 성적폐락은 목회도 실패하니까 경찰병원에서 나온 경찰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나 적겨워서 이제부터는 조폭일과이가 퇴근 시간대 인사 안 하도록 주차 단속하러 가야겠다 하도 나머지 5명 공단원이 파업도 안 하고 착하게 내 말 잘 따르셔서 안 자르게 라포 형성해 준 건데 조폭일 두목은 저렇게 착각한다. 이상 끝 2026년 4월 24일 오후 4시 4분 그동안 동사무소에 행정번호표만 있었는데 복지번호표도 내가 직접 자리까지 고객 데려가서 안내하려니 번거로웠는데 생기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내가 저그 같은 귀족노조 조폭의 두목부터 전술까지 파악해서 자유배틀 크루즈에게 고스트 캐리건 마냥 알려주니까 단골 버스가 나리화 군인경찰이라며 2분에 지나가서 환승하는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이다. 또한 A여 공무원은 그동안 복지 민원 접수만 받아서 편한 것 같더만
정규직 공무원 자리로 옮겨서 그런가 일이 많아진 건지 날 노래 보더라 히읗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에서 한명회가 무지한 자는 공부 같은 일을 빡세게 시켜야 한다며 쉬운 한글 창제 못하게 반대한 것이 생각나게 한 하루였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4월 24일 오후 4시 28분 동춘동 종점에서 서는 버스가 내 앞에서 가버려서 히읗 참고로 10분 뒤에 오는 차인데 단골버스 마냥 날 이화 군인 경찰이라고 먼저 가버려서 무지개 아파트에는 버스 많아서 거기에서 녹색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4월 24일 오후 5시 46분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분이 선거 전단지를 뿌려서 끌어당긴 법칙으로 전단지 받았는데 이력 찾아보니까 전에 근무했던 주간보호센터의 원장님이시더라 일 대신 동국대 조계종이 아니라 불교 태고종이라는 곳에서 후원하는 대학원에서 불교 철학 박사학위 받은 분이시더라 히읗 나처럼 자유로 계속 소신껏 수십여 년 시간 이야기라며 버티면 국회의원도 쉽게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시다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더라. 모 회사 사원들이 전직 경찰님들이라서 인상 깊은 회사였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신기하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4월 24일 오후 5시 49분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은 딸이 공무원 합격하고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라며 내 여동생과 형처럼 그 집안의 뼈를 묻고 잊어버리셔야지 여전히 집착이 가는지 딸의 필라테스 학원도 여사장님이 알아봐주고 하는 전화하더라 히읗 난 신기한 게 삼목 미국의 피가 흘리나 가족마저도 양자처럼 결혼하면 출가 외인 취급한다 히읗 그러니 가족들이 내가 알아서 잘 사니까 무소속이 희소속이라며 장애인인데도 가족에게 민폐 안 끼친다며 천사라고 감사 문자 오는 비결인 것 같다 히읗 참고로 미래의 신부감도 응답하라 1994의 선동열 감독 같은 배우님처럼 60세 되어도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고 마찬가지로 양자처럼 키울 것이고 출가 외인 취급할 거다 일 이상 끝. 네, 저는 항상 응답하라 1994 거기에 선동열 선수 모델을 한 그 남배우처럼 항상 선동열처럼 그 해태원 있고요. 맨날 그렇게 나와요. 그 야구 잠바 입고 감독이었어요. 그분이 너무 좀 인상이 깊어서 나는 항상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살던 애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대학교에서 하숙집을 하면은 그만큼 벌이가 보장이 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요리를 배웠던 게 하숙집이 기본이 요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숙집을 하면서 부동산이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임대죠. 임대사 거기 요리까지 하고 그런 꿈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그런데 요즘에 하도 부동산으로 이렇게 불로소득이 많아지니까 서양에서도 0.2%였던 게 세금이 2%로 올라가고 일본도 그렇고 전세계 추산이라서 이제는 임대사업이 해도 적자 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더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 시대에 맞게 또 바꾼 게 그 연세대 교수님처럼 기숙사 학원이든 아니면 그 강사든 저는 이미 강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재활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4시간을 서 있을 수 있고요. 다리가 지금 뼈가 슬슬 붙어가는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전에는 겨울철 되면요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아마 마비 오는 건 겨울철 되면 똑같을 거예요. 근데도 그런 식으로 마비가 와가지고 걷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거의 뭐 뼈가 부서지는 그런 느낌의 고통 그런 게 싫어서 멀리 다니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매년 재활이 자신 서면은 전기기사 취득과 동시에 학원 강사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그런 꿈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항상 꿈을 가지시고요. 아직까진 전기기사가 먹거리는 되니까 그리고 NCS와 안 해가지고 사법고시처럼 자격자는 남발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NCS가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공고 출신이잖아요. 동양고.
그쪽도 그 실업계 출신에 한해서 한계죠. 예, 그 필기가 면제돼서 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격제가 남발되면은 그 자격증은 아예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예, 그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우민한 거고요. 예. 근데 자격증이 왜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자격증 없어져 봐요. 그 의료사고 일어나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민하는 애들은 뭐냐면 옛날에 천주교가 했던 마녀사냥과 똑같은 거예요. 우민화해가지고 여러분이 피해보게. 의료인들이 무자격자야. 그래서 돌팔이 의사야. 그래서 수술을 맡겼더니 내가 죽었어. 그래서 자유정이 나온 거고, 그래서 미국이 나온 겁니다. 최소한 예, 골든벨을 칠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의료를 해야지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도 있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 당장에 무지해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자기 입에 먹을 거 주는 애들, 달콤한 사탕발리, 그 말을 조련할 때 검은사막처럼 흑설탕, 이런 마약에 미혹돼가지고 그런 독재자들을 찍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죽은 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다시는 정권에 잡지 않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예 여목사님 암 치료되게, 그리고 시장순댓국 손목하고 허리 안 아프게 치료되게, 그리고 어떤 목사님 옥년중앙교회 무릎 빨리 낫게, 우리 어머니 무릎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이가 기숙사를 취득하면서 또 하나 꿈을 한 게 인하대 다니면서 거기서 석사학위를 따고 싶다고. 그래서 왜 형이 옛날에 나이 들면은 강사밖에 할 게 없어 이러면서 얘기한 말을 이제 전기기사 따고 기숙사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좀 형 말이 이해가 간대요. 참 오래 걸렸죠. 저는 어릴 적부터 알고서 그렇게 가고서 이미 20대 때 서울과기대 석사학위를 땄는데 얘는 지금에서 그 가치를 알아서 공부를 한대요. 늦가기로도. 그래서 얌전한 송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얌전했지만 그렇게 부뚜막이 먼저 올라가고 그렇게 공부를 잘해갖고 이렇게 석사학위도 취득하고 기숙사도 취득하고 정년퇴직 남기 전에는 폴리텍이든 국립대 교수가 될 수 있게. 뭐 여성제이도 옛날에 서울과기대 시각디자인학과 편입하라고 그렇게 하고 내 교수 만든다고 해도 본인이 가치를 모르면 무지하면 평생을 제가 외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제이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죠 저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은 항상 지혜의 명철입니다. 관료제는 원래 과학적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나온 게 관료제고, 학교를 가든 대기업을 가든 심지어 군대를 가든 다 관료제예요. 그 기본정제가 뭐라고 했어요? 문서를 작성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인재, 그런 애들이 중요하다. 재정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래서 믿음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요수교 장로회처럼. 근데 그런 기본이 안 되고 관료제를 한다. 그러면 청나라처럼 그렇게 망하고 육사국처럼 미사일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지라면. 그러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분량 때문에 그냥 이미 첫 선이 나오고 이랬는데 거기에 나사산도 없고 뾰족하지도 않아갖고 그런 관통탄도 아닌데도 철배에다가 포탄을 쏴대는 그런 시대에 뒤진 그런 포퓰리즘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그런 정권들이 먹고서 지금도 뭐 전쟁 지원군 하면서 하는데
나 들으라는 식으로 조폭원이 두목이잖아요. 12.12 사태 때 기억 안 나냐 뭐 이러면서 예, 그런 공산당 빨갱이 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쪽 어떤 지역에 인천의 어떤 지역이에요? 거기는 한 가정당 70만 원씩 준다고. 근데 그 가정에 사람이 와갖고 자기 정치 자금으로 다 후원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예, 한마디로 걔네가 텃밭이고 걔네는 옛날부터 그런 공산당이든 아이리스 노예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자기 전 재산을 다 혼납한 그런 정치 중독 애들이 사는 데예요. 101조 하는 애들이죠. 공산당한테. 그런 식으로 또 정권 먹으니까 정치자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포퓰리즘 해가면서. 여러분이 투표한 결과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지방의 80%의 건축회사들은 망하고 있고, 뭐, 카인이 흙을 먹었듯이 똑같은 역사가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재현 안 되는 지혜와 명찰을 가진 정치인이 그렇게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군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키였습니다.